안녕하세요. 골신의 투자일기 골신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보유 중인 종목 중 디즈니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는 처음부터 약 1년간 디즈니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10월 18일 기준으로 현재 주가는 126.81달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최고가 152달러에서 지난 3월에는 86달러까지 떨어졌었죠. 코로나 하락장 이후 최고가 대비 83%까지 회복하긴 하였지만 코로나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디즈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디즈니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할 텐데요. 디즈니는 막연하게 미디어 왕국이라는 표현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실제로 마블이나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화 산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디즈니 왕국은 미국 미디어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 주요 산업 분야를 크게 4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미디어, 테마파크, 영화, 스트리밍입니다. 미디어 부문에서는 디즈니 채널과 미국 지상파 방송인 ABC, 스포츠 케이블로 유명한 ESPN과 FX,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있습니다. 테마파크 부문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홍콩,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6개의 디즈니 리조트가 있고 그 안에는 12개의 디즈니 테마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디즈니 스토어, 디즈니 이미지니어링 등의 팝업 스토어 사업도 진행 중이죠. 영화 부문에서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다루는 디즈니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2006년에 픽사, 2009년에 마블 스튜디오, 2012년에 루카스 필름을 인수하였고 2019년에는 그동안 경쟁사였던 20세기 폭스까지 인수하면서 왕국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 범위가 엄청나게 커졌죠.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스트리밍 부문입니다. 아직 오픈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 ESPN 플러스가 있습니다. 디즈니 올해 3분기 실적은 지난 8월 4일에 발표됐었는데요. 마이너스 0.64달러였던 EPS 예상치를 뛰어넘는 0.08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분기 매출액은 118억 달러로 예상치인 124억 8천만 달러보다 5.5% 감소한 수치입니다. 분기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대비 3분기에 41.7% 하락한 상태이며 올해 4분기 실적은 11월 14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디즈니 실적 악화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영화 촬영 및 개봉이 지연되고 무엇보다 테마파크의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작년에 인수한 20세기 폭스에 대한 인수대금까지 겹치면서 배당을 잠정 중단하는 사태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월스트리트 전문가 총 28명의 디즈니 주가 분석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는 134.62달러로 현재 대비 약 5.53%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가 목표는 163달러, 저가 목표는 96달러입니다. 총 18명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냈고 9명의 홀드, 1명의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 현재 디즈니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 디즈니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오프라인 테마파크도 미국 플로리다, 파리, 상하이, 일본, 홍콩에서 일부 개장한 상태이지만 가장 큰 캘리포니아 파크가 재개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죠. 최근에는 코로나19의 타격을 버티지 못하고 지난 9월 디즈니는 전체 인력의 25%인 28,000명을 감원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직전까지만 해도 약 11만 명의 엄청난 인력을 고용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으나 이번 감원 조치로 약 8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뮬란 같은 디즈니 컨텐츠들도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디즈니가 예전 수준으로 주가를 회복하는 데에 단기간에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도 지난 9월에 보유 중인 디즈니 주식을 30% 정도 정리했었죠. 하지만 이런 디즈니도 최근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서 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바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OTT 플랫폼 확대를 주력 비즈니스 모델로 대규모 조직 개편을 선언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디즈니 밥 차펙 CEO는 향후 디즈니는 OTT 플랫폼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발표 이후에 장외에서 주가가 약 5%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발표 내용을 보자면
디즈니는 미디어 컨텐츠 배포를 담당하는 신규 부서를 개설하고 디즈니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훌루, ESPN 플러스의 운영을 일괄 관리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헤지펀드 트림 밀러는 이러한 결정으로 디즈니의 복잡성과 비용을 낮춰 지금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디즈니의 테마파크 손실을 OTT 서비스의 급격한 수요 증가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의 급격한 성장을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디즈니 플러스는 운영 개시 1년도 채 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의 구독자를 달성하였고 디즈니 플러스 외에도 디즈니 자회사인 훌루와 ESPN 플러스까지 포함할 경우 가입자는 1억 명이 달한다고 디즈니가 밝혔습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 CFO는 2024년까지 9천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024년부터 디즈니 플러스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개선을 선언한 디즈니가 업계 선두주자인 넷플릭스를 대항할 힘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료 가입자 수입니다. OTT 시장의 선두주자인 넷플릭스의 유료 가입자 수가 20년 1분기 기준 190개국에서 1억 9천만 명에 달한다고 봤을 때 현재 디즈니 OTT 플랫폼 3종의 총 가입자 수가 1억 명에 달할 경우 약 50%에 달하는 가입자 확보로 디즈니 플러스 오픈이 채 1년도 되기 전에 OTT 시장 점유율을 높일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후발주자인 디즈니가 넷플릭스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디즈니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라인업인데요. 디즈니 자사의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물론 마블, 스타워즈, 20세기 폭스의 라인업은 물론 자사 IP를 소재로 한 무수한 독점작들을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2019년 마블 스튜디오의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경우 글로벌 약 28억 달러, 하나 3조 4천억의 흥행 수입을 거둬들여 역대 흥행 수입 1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마블의 완다비전, 호크아이, 팔콘 앤 윈터 솔저 등의 독점작들을 디즈니 플러스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미즈 마블, 문나이트, 쉬헐크 등의 소재로 독점 드라마를 제작하는 등 계획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워즈 독점작과 함께 작년에 20세기 폭스를 인수하면서 엑스맨, 울버린, 판타스틱 4, 데드풀 등의 슈퍼히어로와 아바타, 혹성 탈출, 에일리언 시리즈, 심슨 가족 등의 판권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선보인 뮬란이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기존의 디즈니 자사 라인업과 더불어 마블, 스타워즈, 엑스맨 등의 글로벌 세계관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지에 따라 디즈니 플러스 독점작의 파급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넷플릭스 역시 2018년 90억 달러, 하나 약 10조 2천억 원을 컨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기묘한 이야기,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등의 인기 있는 독점작을 보유 중입니다. 다만 넷플릭스의 주요 고객층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중심의 제공인데 반해 디즈니 플러스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의 방향성에서 어느 정도 차별점을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향후 디즈니 주가의 방향성을 살펴보자면 증권가에서는 디즈니 내년 이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블룸버그와 IBK 투자증권은 내년도 디즈니 예상 매출액을 710억 달러, 하나 약 80조 8,400억 원, 영업이익을 90억 달러, 하나 약 10조 2,4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예상치보다 매출액은 약 9%, 영업이익은 50%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디즈니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비즈니스 모델을 언택트 컨셉에 맞도록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미디어의 영향력과 자사의 콘텐츠의 힘은 강력한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OTT 시장에서 선두주자인 넷플릭스와 아직도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테마파크와 영화 산업이 운영 정상화가 될 때까지 다른 매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디즈니 투자 방향을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당주였지만 현재 배당을 중단한 상태인 디즈니에 대한 분석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잘 소개되지 않던 배당주 종목들을 분석해서 꾸준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